안녕하세요. 이경삼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자기계발서라든지 일반 제 개인적인 얘기를 방송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음식에 대한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단짠 맵의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짠 맵, 달고 짜고 매운 음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단 음식, 짠 음식, 매운 음식 싫어하시는 분 계시나요? 단 음식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다 좋아하는 음식이고 짠 음식,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은 약간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단짠 맵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회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공중파 방송에 보면 이 먹방이라고 하는 이 방송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비주얼도 먹음직스럽고 컨셉도 상당히 특이한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운 음식들을 먹거나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먹는 분들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우려스럽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매운 음식을 파는 가게는 쉽게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요즘의 음식 문화에 대한 어떤 사회 현상을 한마디로 대변을 해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단 음식도 마찬가지고 짠 음식, 이 매운 음식은 묘한 쾌감을 일으키는 그런 맛들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100여 명 정도가 잘못된 음식 습관으로 조기 사망할 위험이 있다는 기사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인구의 80% 정도가 소금 중독에 걸려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한 하루 소금 섭취량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루 섭취량 5g 정도를 이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g 전후의 양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4배 이상의 소금 섭취량을 지금 섭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문화의 특징 때문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국물 요리 문화가 발전돼 있고요. 밥이 주가 되고 있고 반찬들이 이제 따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음식 문화인데 밥을 제외하고는 모든 반찬들이 젓갈이라든지 김치, 각종 나물 이런 음식들이 거의가 소금 간이 돼 있다 보니 반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소금 섭취량이 많아지는 거죠. 유럽 같은 나라도 1970년대까지는 이 소금과 설탕에 저장을 시킨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사회적으로도 건강에 상당한 큰 문제가 있었는데 40여 년간 그 문화를 많이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도 노력들을 해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짠 음식은, 짠맛은 음식의 맛을 약간 달콤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짠맛은 쓴맛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짠맛에 점점점 중독이 돼 가면 갈수록 짠맛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큰 손자들, 손녀들을 보면 평균 어린이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좀 짜게 먹는 경향이 좀 있죠. 어릴 때부터 짜게 먹게 되면 몸속에 있는 칼슘을 바깥으로 과다 배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 뼈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성장이 좀 늦춰지는 경우가 있고 결국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방송에서 본 듯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소문난 집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은 집들에 비해서 이 소금의 함유량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외식을 하다 보면 바깥에서 먹는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이 짠맛에 중독이 돼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나 유럽 나라들을 보면 이 설탕세
슈가텍스라고 하죠. 비만세라고 하는 이 세금을 이 단 음료, 단 음식을 만드는 식품회사에게 이 나라에서 이 부과를 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그 세금이 부과된 음식들을 사 먹는 소비자들이 그 세금을 대신 내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설탕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들의 소비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가장 비만율이 심한 나라로 비만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사회 문제가 심각한 나라인데요. 미국도 근래에는 학교에서 단음료, 탄산음료 이런 들에 대해서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탄산음료의 소비가 많아지고 비만율도 더 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10년 후에는 10명 중에 1명이 이 고도 비만으로 이제 고생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운맛, 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그 뜻은 맛의 표현이 아니고요. 어떤 통증의 표현이라고 한답니다. 통증. 매운맛은 약간의 어떤 묘한 통증을 일으키고요. 의학적으로도 인간이 그 통증을 느끼면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엔돌핀이라든지 어떤 그 억제 호르몬, 그런 물질들을 생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물질들이 생성이 되면 즐거움이나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느낌을 받고자 매운맛을 더 자주 찾게 되고 점점 그 매운맛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먹게 되는 거죠. 요즘 어린아이들도 보면 매운 닭발이라든지 매운 닭볶음면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좋아하죠. 무슨 떡볶이, 매운 갈비. 점점 이 매운맛에 대한 감각 자체가 많이 무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요즘에 들어서는 이 매운맛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유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같은 나라도 사천성 또 호남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는 각자 이 매운맛에 대한 어떤 경쟁의식도 있고 매운 음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과거 지도자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매운맛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을 논하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매운맛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그 민족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운맛의 또 다른 폐해는 이 매운맛은 다른 음식을 더욱 많이 먹게 한다는 거죠. 그 매운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되면서 이 매운맛 또한 비만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달고 짜고 매운 음식들은 결국적으로는 다 비만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비만과 연결이 되면 결국은 성인병과 연결이 되고 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전통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맵고 달고 짠 음식을 많이 먹었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단 음식도 서민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아주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명절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었겠죠. 그리고 짠 음식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우리가 저장 공간이라든지 저장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소금으로 절여놓는 염장법으로 이제 재료들을 해놨기 때문에 소금 섭취는 과거부터 좀 있었다 하더라도 소금 자체도 과거에는 상당히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염장을 한 음식 자체를 여러 가지 반찬을 놓고 먹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금량의 섭취도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여러 서구화된 음식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 우리나라도 단짠 맵의 음식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달고 짜고 매운 음식들이 아닌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것들이 진짜 음식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생각해서 물론 즐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재밌게 생활을 하면 적절한 단짠 맵은 보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많이 과하지 않게 건강한 음식으로 적절하게 드시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